남은 4경기를 아주 빠르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광주와 전남의 대결입니다.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남길 감독이 조금 더 젊은 색채를 많이 입히게 되면서 조금 더 빠른 공격이 특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본즈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두고 있다가 최근에 가운데 미드필더로 조금 더 전진 배치를 좀 시켰거든요. 그 부분들이 힘과 속도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고, 그리고 힘을 받은 광주가 좀 더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광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광주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광주는 현재 3연패고요. 최근 13경기에서 1승 3무 8패입니다. 네. 그 정도로 부진하다는 것. 네. 하지만 전남 같은 경우도 수원전에서 대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 전남전에서 자일이 새벽에 급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기에 출전을 못했어요. 아하.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일이 광주전을 앞두고 휴식을 취했다. 그 패체신이 2경기 연속골을 넣고 네. 그렇게 따진다면 패체신 자일을 앞세운 공격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네. 물론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지만은 전남의 파괴력은 광주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남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과 인천의 대결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울산은 이제 최근에 타쿠마 선수가 이제 플레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이종호 선수의 그런 내려오는 플레이가 조금 더 덜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방으로 나갈 수 있고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 이제 수요일 경기죠. 수요일 경기에서 이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모습들이 울산의 공격력이 지금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이 인천의 최근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이 좀 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두절미하고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는데 일단 전력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 방이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이종호가 보여줄 수도 있고 김승준이 보여줄 수도 있고 네. 김인성이 보여줄 수도 있고 오르차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 수비가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물론 이 경기에서는 강민수하고 정재영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전에서 1대5 대패를 당하긴 했는데 득점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편이에요. 네,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 안정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서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백을 쓰면서 좀 안 먹겠다, 골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전진되는 그런 스피드나 이런 속도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게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서울에게 분위기를 넘겨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자신감 저하로 이루어지면서 뭐 박스 근처에서 슈팅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만류하고 좀 내주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은표와 체포와 하창래로 이어지는 이 중앙 수비는 분명히 울산 원정에서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득점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웨슬리가 경고 누적 징계로 못 나오죠. 퇴장을 당했으니까 네. 징계로 못 나오면서 이제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네. 울산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네, 저도 울산의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와 포항의 대결입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최근에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미드필더에서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윤빛가람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패싱 능력이라든가 경기 조율해주는 부분들이 확실히 눈이 부시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주가 이 부분을 탄력을 잘 받는다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주가 조금 더 경기를 잘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 촉인데요. 포항이 그냥 난장판 만들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포항이 최근에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룰리나를 이제 2선의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웠었는데 이제 룰리나를 전방에 배치하면서 조금 더 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양동현의 그런 공격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주겠다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사실 1선에서 적극적인 침투를 룰리나가 하면서 룰리나 스스로도 좀 찬스를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이런 변화된 모습을 좀 제주를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저는. 네. 여기서 당신의 촉을 믿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 네. 네. 제 스스로를 믿습니다. 네. 제주는 홈에서 매우 강하고요. 네. 제주의 파괴력은 제가 보기엔 포항의 수비를 파괴할 힘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김광석이 부상을 당하면서 포항의 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양동현이 상대의 집중 견제에 의해서 득점포를 지금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승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연고지 이적에 대한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조용용, 백동규가 여전히 징계지만 이제 징계는 좀 삭감이 네, 됐죠.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제주가 홈에서 포항을 잡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제주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바로 강원과 대구의 대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격력이 계속 꾸준한 상태더라고요. 특히 나니의 그 존재가 저 후반전에 이제 나니가 들어온 모습을 봤었는데 그 나니의 존재가 이그노가 고립되는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걸 좀 많이 봤었어요. 이그노가 좀 더 집중 견제를 많이 받았었고 전반 내내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다가 나니가 들어가면서 나니가 중앙에 이제 조금 더 흔한 말로 박힌다 그러죠. 중앙에서 버텨주고 이그노가 이제 사이드로 돌아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고립을 많이 풀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디에고 선수도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최근에 이제 단조로 왔던 이그노에게 좀 의존을 많이 하고 디에고에게 의존하는 것들을 조금 더 풀어내면서 다양한 공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원이 승리를 예상한다. 네. 네, 그리고 대구는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어요. 네. 5무 6패예요. 네. 그리고 대구가 공격 쪽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세징야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레오는 징계를 못 나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원이 대구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만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의 공격력이 뛰어나게 하지만 저는 강원이 해결사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서울에 해결사가 없는 건 아니냐 얘기했는데 대안이 못 봤죠. 여하튼 나니, 디에고, 이근호, 김경준, 김승용인데 네. 정조국이 좀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강원의 공격력은 대단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터뜨려줄 선수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대구전에서도 강원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홈에서 강원이 강하기 때문에 강원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